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정입니다. 오늘 좀 밖에 나갔다 왔는데요. 밖에 차량이나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하늘도 맑고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이 생각을 느껴요. 아무리 경기가 안 좋다, 코로나가 심각하다고 해도 다닐 사람들은 다 다니고, 돈 쓸 사람들은 다 돈을 쓰는구나. 어쩌면 나만 힘든 게 아닐까? 그러니까 뉴스의 내용과 내 인생의 내용이 너무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정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인생은 정말 그냥 나 혼자의 것이구나. 모든 건 내가 감당을 해야 되고, 비록 뭐 가족이나 인근 사람들이 있지만, 일단 내가 나를 안 챙기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여성분들을 다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잘 모르잖아요. 몰라서 하는 건데, 남자분들은 아마 한 번씩은 느끼셨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은 내가 지키지 않으면은 결국 뒤가 없다. 아닌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굉장히 좋은 분들이 주변에 계신 분들은. 그런데 제 채널은 약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스스로 지켜야만 하는데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부동산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들을 좀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신 건 아니지만 소수 몇몇 분들은 도움이 되시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하나의 일환인데요. 오늘 내용은 전세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고요. 제 8기 강의는 이 아래 링크 눌러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폐지 효과로 서울 전세 물량이 11%가 늘었다고 해요. 음마 아파트가 3.3배가 올랐고, 거래가 10억짜리가 7.8억으로 하락이 됐고, 업계에서는 규제의 역설이 재확인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일환이잖아요. 여러분, 이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폐지 효과 있잖아요. 이건 누구한테 혜택을 준 거죠? 임대인일까요? 임차인일까요? 투기꾼일까요? 무주택자일까요? 집주인일까요? 임차인일까요? 누굴까요? 맞습니다. 집주인의 어쩌면 다주택자한테 혜택을 준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진 사람한테 혜택을 주면은 가진 사람끼리 경쟁이 붙어요. 그러면 당연히 전세 물량을 서로 내놓게 되면서 당연히 물량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빠지죠. 여러분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물량이 느니까 가격이 빠졌구나. 지금 전세 가격이 오른 이유는 뭐 물가 상승, 화폐 가치 하락 이런 것보다 그냥 전세 물량 자체가 부족해서 호가가 부르는 대로 계약이 되는 거구나. 물량만 늘어나면은 가격도 내려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물량이 늘어나려면 물량은 내놓는 사람들끼리 걔네끼리 경쟁이 붙게 하기 위해서 물건을 내놓는 집주인, 다주택자, 투기꾼들 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을 주면 되겠구나란 감이 딱 오셔야 돼요. 물론 지금 이 케이스는 약간 많은 케이스는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일반 국민분들이 동감을 느끼는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비난은 없지만 사실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시킬 때 규제한다고 잘한다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거꾸로 지금 실거주 의무를 폐지했는데 아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이런 거는 이제 할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이 그냥 지나치시면 곤란하겠죠.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니까 전세 물량이 늘었잖아요. 전세 물량이 늘어나니까 경쟁이 붙었고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이런 현상으로 앞으로 전세 시장을 잡을 수가 있어요. 집을 가진 사람들끼리 경쟁이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전세 물건을 많이 내놓게 하면 돼요. 전세를 놓으면은 혜택을 준다던가 아니면 집을 새로 사서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다주택자가 되는 길을 열어준다던가 아니면 뭐 다양하겠죠. 이 임대사업자를 다시 부활시킨다던가 근데 그런 거는 아무래도 일반적인 다른 국민분들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심각하게 고려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건 이런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거는 지금 이번에 숫자로 증명이 된 거거든요. 이거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너무너무 아쉽게도 지금 정부의 방향은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간다고 해요. 당연히 이미 전세 대출은 규제가 들어가 있어요. 한도액이 5억으로 설정되어 있구나. 집 있는 사람들은 못 받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또 뭐 금리를 올린다던가 다양해요. 다양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규제 하나 없앴더니 은평, 노원, 강남 전세 쏟아진다. 이런 거예요.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규제를 푸니까 쏟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거꾸로 되어 있는 기사가 세 개가 나란히 나와 있어요. 나란히. 재밌는 거죠.
전세 대출 심사 까다로워진다. 투기 수요 대출 악용 차단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러면 전세 대출 자체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더 줄어들겠죠. 문제는 전세 물건이 많은 상황에서 전세 대출을 강화시키면, 그죠? 그러면 전세 들어갈 분들이 없으니까 전세 매물끼리 서로 엉켜붙으면서 수요를 못 찾으니까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미 전세 물건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 대출 때문에 일부 부분들이 전세를 못 구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월세로 갈 수밖에 없겠죠. 전세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전세 대출이 올라가면은 월세로 살 때와 비교했을 때 메리트가 떨어지겠죠. 결론적으로 어차피 이 다가오는 이사철에 집을 구해야 된다고 예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전세가 아니라 월세를 택해야 되는 이유가 생길 뿐이지 이게 어떤 순효과가 많이 나오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심사를 까다롭게 해서 투기 수요 대출 악용을 차단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미 실무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 부분 거의 걸러지고 있어요.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았으면 전세로 거기 전입을 해야 돼요. 그걸 돈을 빼서 쓰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정말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오히려 전세 대출을 까다롭게 해서 지금 이미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로 들어가는 것까지 어렵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전셋집을 못 구하니까 월세로 갈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세 물건이 없기 때문에 전세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전세가가 많이 오를 걸 덜 오르게 느리게 오르게 보이게 할 수는 있어요. 통계학적으로 많이 오르는 걸 좀 낮출 수는 있어요. 한동안. 왜냐면 이번 이사철에 확실히 전세 계약이 좀 약하게 되거나 덜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좋은데 이 집을 원래 구해야 했던 분들이 전세를 포기하게 되면은 갈 길은 월세 아니면 매매밖에 없어요. 시장 물량, 빈 집,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집들에는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전세라는 초이스를 누르면은 풍선 효과로 매매와 월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월세로 한번 들어가면은 나중에 집을 사기가 어려워요. 월세로 한번 들어가면 지금 월세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2년에서 4년은 편할지 몰라도 나중에 정말 고생할 수가 있고 그 공포감을 크게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월세를 선택하는 분들 중에 또 매매로 가는 분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세 시장을 단기적으로 안정시키는 가시화는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매 시장을 자극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첨언을 드리자면 지금 전세를 구하는 분들은 부디 내 집 마련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주택자라면 내 집 마련을 지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앞으로 전세를 구하고 전세를 사는 길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다주택자를 규제하니 전세 물건은 계속 안 나올 것이고 신규 공급이 내년 내후년까지 부족하니까 그것도 부족할 것이고 청약 점수를 보니까 3기 신도시 청약 점수도 마찬가지고 민간 택지 청약도 재개발 재건축 청약도 가점이 너무 높으니 웬만한 사람 아니고선 청약도 어려울 테고 청약이 된다고 해도 대출이 안 나오니 돈이 많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고 월세로 가자니 앞으로 돈이 안 모일 것이고 그러면 믿을 수 있는 건 지금까지 전세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올려줄 걸까지 각오를 하고 대출까지 들어가는 걸 틀어막는다면 남은 길이 매매밖에 없거든요. 물론 매매를 하실 때 가격이 떨어질까봐 걱정되시는 건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전체 상황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전체 상황, 전체 시장이 매매, 전세, 월세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번만 좀 한번 봐주세요.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전세를 누르면 또 월세 매매로 튈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월세를 택할 바에 매매로 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물론 그 중에 돈이 있는 분들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는 전세로 살다가 전세를 구해야 되는 분들 기준인데 전세로 살고 있는 분들은 언제나 집을 살 준비가 되어 있는 잠재 수요라고 보셔도 돼요. 역사적으로 쭉 시장이 그랬었어요. 물론 지금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본인의 전세가에 맞는 집을 구하시겠죠. 그러면 외곽으로 또 밀려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저가 주택으로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이번 이사철에 전세가 폭등은 좀 낮출 수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저가 주택으로 쏠림 현상을 더 가속화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가 주택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 그나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던 분들조차도 또 기회가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규제 얘기가 나왔을 때 미리미리 알아보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건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뉴스 기사랑 영상을 좀 준비해 봤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을도 하늘도 높아지고 예쁜데 또 집 문제 때문에 다들 너무 심각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가족들끼리 의논하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고요. 힘내십시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